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세계 철학사 서양 근대 철학 홉스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앤드류 뉴의 러브 테마 프롬 로비나 앤 줄리엣, 로비나 줄리의 사랑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앤드류 뉴의 바이올린 연주곡입니다. 이견이 없어야 진정한 철학이다. 홉스. 홉스 인물 탐색. 1588년에 태어났으며 1679년까지 살았던 영국 철학자이며 정치학자로 베이컨의 철학을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사회계약서를 폈습니다. 홉스 하면은 사회계약서. 만인에 대한 투쟁. 대표작으로는 리바이어든, 자유, 필연, 그리고 위험과 관련된 문제들 등이 있습니다. 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치 질서의 재건을 위해서 지적 투쟁을 벌인 철학자 홉스. 이제 또 다른 경험론자인 영국의 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는 마키아벨리와 함께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철학자 홉스 이전의 자연과학자 홉스로 뉴턴과 함께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홉스가 살던 당시 영국은 정치적 격동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1640년에 영국에서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 찰스 2세가 사형당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1640년 크로멜이 이끄는 청교도 혁명.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국가와 개인의 전통적 관계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688년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한 명예혁명에 의해 위의 제도가 정착됩니다. 자연히 철학자들은 왕권의 절대성, 권력의 주체,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 따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론이라든가 사회 계약론 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640년 청교도 혁명, 1688년 명예혁명으로 혁명론, 사회계약론이 영국에서 나왔던 겁니다. 홉스는 철학자이자 자연과학자답게 명료한 지식으로 사회 문제를 다룹니다. 자연과학에 근거한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당시 과학과 윤리학에서 문제시되던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대표작 리바이던 일부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본성을 탐구하며 2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합의로 탄생한 인공적 인간 리바이어던. 국민들의 합의로 탄생한 인공적 인간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신의 계시를 제외하고 우리들의 모든 지식은 감각적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합니다. 홉스 역시 감각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홉스는 인간 과학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시도한 결정론적 유물론자입니다. 홉스는 인간 과학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시도한 결정론적 유물론자다. 유물론은 말 그대로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물질로 보는 이론입니다. 영혼이나 정신 따위의 실제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신, 사유, 지식 같은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물론은 정신 또한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정신을 물질로 본다는 겁니다. 물질이 고도로 조직된 것이 뇌이고 이 뇌의 산물 분비물이 곧 정신이라고 봤습니다.
물질이 고도로 발달된 것이 뇌다. 뇌의 산물이 곧 정신이다. 결국 물질이 정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결정론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홉스의 결정론적 유물론. 물질이 고도로 조직된 것이 뇌이고 이 뇌의 산물이 곧 정신이다. 결국 물질이 정신을 규정한다고 본 것이 결정론적 유물론이라고 주장한 것이 홉스입니다. 결정론 유물론에서는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현상도 모두 물질의 운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오로지 물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성도 물질이 지닌 맹목적인 원자 운동이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의식이나 영혼도 뇌 안에 있는 미세한 입자의 움직임에서 생긴다고 봤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맹목을 무목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은 보통 어떤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맹목적이다 할 때 맹목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무작정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뭔가를 무작정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쓰는 말이 맹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맹목적인 사랑은 까닭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맹목적인 사랑. 아무튼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각기 생존 법칙을 따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기적이며 권력지향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기적이며 권력지향적이다. 외부 사물이 얼마나 자기 감각 기준을 충족시키느냐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인간은 원래부터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욕구는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아니, 단지 마시고자 하는 욕구에 그치지 않고 과일 주스나 커피 같은 더 자극적인 음료를 찾게 됩니다. 음료만이 아니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절대 권력 등등. 이것이 자기 보존 욕구이며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이것들을 무제한으로 추구합니다. 그래도 이 욕구를 뒷받침할 자원이 무한하다면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자원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홉스는 인간은 투쟁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쟁, 불신, 명예입니다.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싸움을 하며 명예를 지키려고 싸움을 한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투쟁 본능이다. 그것은 경쟁, 불신, 명예.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이 전투고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다름없겠죠. 만약에 이런 자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빼앗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어 결국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나 규범도 없는 무정부 상태. 이것이 리에파이던,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물속에 사는 거대한 환상의 동물에서 말하는 만인에 대한 싸움입니다. 리에파이어든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물속에 사는 거대한 환상의 동물에서 말하는 만인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무정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가 힘들고 손해를 볼 뿐입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존할 일반적 권리가 있다라는 명제입니다. 자기를 보존할
일반적 권리가 있다는 명제. 그러나 모두가 그런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함께 농사를 지어 작물을 수확합니다. A는 B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므로 B와 함께 수확물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는 다를 수 있습니다. B는 A를 믿을 수 없으므로 B가 모든 수확물을 차지하려고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 A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존할 일반적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생겨나는지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가 오히려 전쟁의 상태를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개인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양보해 누군가에게 맡기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맡기는 계약을 맺는데 누구가 바로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 법과 규범을 만들고 이를 지팡하기 위해 정부를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고 법과 규범을 어기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 좀 있는 사람이 나서서 벌을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당신이 뭔데 간섭이야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힘을 지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타인을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겠죠. 그래서 홉스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 주권자에게 절대권을 부여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절대권이란 개인은 국가나 군주에 대한 저항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권이란 개인은 국가나 군주에 대한 저항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서면 모두 꼼짝을 못하고 복종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홉스의 말대로 단순한 합의나 협약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절대적인 자연권의 양도와 국가에 대한 복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권력을 남용한다 해도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투쟁하는 자연의 상태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국가 존립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당시 절대군주제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 계몽사상가들이 국민주권 사상으로 이어져 근대 시민국가를 형성하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된 것으로 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계몽사상가들의 국민주권 사상으로 이어져 근대 시민국가를 형성하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첫 번째, 민주주의를 당연시하는 현대로서는 절대 군주제보다 차라리 자연상태, 즉 무정부 상태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주는 누가 통제하나요? 답변.
군주가 권력을 남용할 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홉스의 논리대로라면 전제 군주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홉스에게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이타주의가 좋지 않으며 아예 실현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상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욕망과 충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국가론을 세우기 때문에 홉스는 국가를 거대한 인공적인 인간, 살아있는 거대한 기계로 봅니다. 상황이 이러니 절대 군주제가 아니라면 극도의 혼란에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로크는 자연 상태로 각자의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상태로 봅니다. 또 어떤 정치 인류학자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인류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는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악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결국 홉스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유물론적 관점에서 물질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홉스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답변. 홉스는 인간의 자유와 정치 체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홉스는 인간의 자유와 정치 체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생각하는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물질의 움직임은 외부의 영향 때문이다. 예컨대 시계 방향으로 도는 팽이는 그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회에서 법과 도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강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자유 성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군주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섭하느냐, 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제약하느냐에 따라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강제력의 부재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답변. 보통 3대 사회계약설로 홉스,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로 꼽습니다. 3대 사회계약설은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3대 사회계약설. 루소는 프랑스 사상가로서 유명한 에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진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은 단순히 원시적인 자연으로 돌아가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질서가 인간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자연상태의 인간적 본질로 돌아가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사회계약론 천벌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자연생태에서의 인간은 남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사적 소유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공권력이 나타나지만 이 공권력은 오히려 법을 통해 불평등을 고정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계급, 재산,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며 인위적인 질서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루소는 국가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계약으로 봤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갖는 단일한 의지, 공동선을 일반 의지라고 하며 국가가 갖는 단일한 의지, 공동선을 일반 의지라고 했고 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개인은 일반 의지로 결합되어 있지만 이 일반 의지를 만든 주체는 인민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분제가 존재하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전폭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틴달,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혁명의 근본 이념인 자유평등 파괴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근본 이념 자유평등 파괴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은 루소입니다. 그의 새로운 사회 계약론은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노크의 사회계약론은 다음 꼭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어야 진정한 철학이라고 주장한 홉스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